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30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 인도받고 1900이 아니고요.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주민등록도 같은 날 마쳤습니다. 근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 4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4시에 X 부동산에 대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자, 그러면 병하고 임차인 을하고 누가 선순입니까? 예,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같은 날, 쉽게 말하면 이사하는 날 주인이 은행 융자 받아버리면 건저당이 더 우선합니다. 건저당은 당일이고 임차권은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래서 2019년 6월 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면제권도 마찬가지 2019년 6월 4일 오전 0시에 생기기 때문에 병이 선순입니다. 을보다는. 그러나 정은 다음날 16시이기 때문에 정보다는 임차인 을이 선순이죠. 경매 넘어가면.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정이 건저당을 설정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이 선순입니다. 같은 날 건저당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 또는 2번 지문입니다. 병 또는 정 누구든 건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게 맞네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후순위인 정이 이 경매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정보다는 우선하는 게 맞는데 병보다는 우선할 수 없네요. 병하고는 같은 날이잖아요. 전입신고한 날 병이 건저당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병이 선순입니다. 정은 다음날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정보다는 을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 순서는 또 동순위 안분배당이 되겠네요. 이게 뭐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이게 명확하게 날짜가 없어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뭐 하루 전에 했다면은 을 임차권이 선순위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병은 을 임차인보다는 선순위인 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6월 3일 날 주택 인도를 받고 그날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주민등록도 마쳤다. 같은 날 주민등록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즉 2019년 6월 3일 날 오후 4시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고요. 건저당 설정 등기 한 시각,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타납니다. 같은 날이면 원칙적으로는 동순인데 대항력도 같은 날 갖췄기 때문에, 즉 이사도 같은 날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이지만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대항력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이사도 했다고 봐야 되니까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이 병보다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해버리면 이사 나가버리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X주택에 대해서 집행권은 이 판결문이 되겠죠.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경매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야 되죠. 그러나 등기된 임차권, 경매 신청한 임차권자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답은 2번이 눈에 보이죠? 토지 임대차 계약, 요건 아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게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이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 따라서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나 교환 계약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있기는 있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X가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했는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이네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3번에 있는 것처럼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고 동주민센터 갈 필요 없고 4번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확인설명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